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학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나와 있는데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점 2, 마이너스 5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A와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2, 마이너스 5를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이 항에서 A 값과 B 값을 찾아주시면 되고 그때 A와 B를 더하시면 3이 나오겠네요. 5번입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2번 문제도 나와 있고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연립부등식 문제인데요. 자, 주어진 놈이 이렇게 연립 형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x-3이 3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3x 플러스 1은 5x 플러스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것 두 개와 뒤에 있는 것 두 개를 연립을 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x의 범위를 찾으시면, 그때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은 토탈 5개가 나오겠네요. 0, 1, 2, 3, 4 이렇게 토탈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십시오. 자, 3번 문제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m이고 두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m-2다. 따라서 m과 m-1을 곱했더니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m의 값은 1이 나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주어진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자연수 k의 값의 개수가 몇 개나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방정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주어진 원의 방정식 형태의 표준형꼴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일반형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이제 표준형 형태로 좀 바꿔서 보시면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정리하시면 5-k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얘가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존재해야겠네요. 따라서 5-k의 값이 뭐보다? 0보다 커야만 된다. 그래야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k의 값은 5보다 작아야만 된다. 그래서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토탈 4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5번 보시면 자, 두 점 A와 B가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점을 A, 0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점을 P라고 하고 있는데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 0이라는 좌표를 갖겠네요. 이때 상수 A 값은 얼마냐라고 했고, 자,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같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A 값을 계산하시면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 해당되는 놈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네요. 자, 보실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 자, 얘는 반지름이 5이고 중심이 0,0인 이런 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4인 점에서 즉 마이너스 3,4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 이렇게 하나 나타날 것이고 그때의 y절편 값은 얼마냐? 즉 이 접선의 방정식만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게 무엇이냐면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원 이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 자, 요 놈으로부터 x 곱하기 x1 플러스 y 곱하기 y1은 25야. 뭐 이렇게 해놓고 x1, y1 대신에 마이너스 3과 4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y는 25 이렇게 될 것이고 곧 이 마이너스 3,4에서의 접선이 바로 얘가 된다. 되셨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y절편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으시면 y에 해당되는 값이 4분의 25가 나오겠네요. 되셨습니까? 따라서 y절편 값은 4분의 25. 답이 4번입니다.
네, 이제부터 7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과 2차로 표현되어 있는 두 개의 식이 있고, 얘를 연립했을 때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x 플러스 2y는 k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에서 이 등식 두 개를 먼저 보면, 밑에 있는 놈은 원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고, 위에 있는 것은 직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 둘 사이의 교점 관계가, 교점이 하나만 나올 때 한 쌍의 해를 갖게 되겠죠. 자, 보시면, 이놈을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하나는 이렇게 원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5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교점이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놈을 한 문자로 바꾸어서 집어넣어서 판별식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그럼 계산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주어진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를 이용하시면 계산이 조금 더 편리해지겠네요. 자, 중심이 0,0이고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k는 0이므로 0,0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루트 5분의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 얼마다? 루트 5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이제 양수 k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k 값은 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자, 이제 8번 보시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8번 문제에서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근이 1 플러스 i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3차 방정식을 자세히 보시면 각각에 해당되는 3차 방정식의 계수값이 모두 실수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실계수 방정식에서 한 근이 허근이면 반드시 켤레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8번 문제를 푸실 적에는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푸실 수 있겠네요. 자, 문제상에서 나와 있는 게 한 근이 1 플러스 i니까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i다. 또 다른 근 하나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제상에서 자, 7근 알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근이 이렇게 3개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3개를 모두 더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2 플러스 알파는 k 플러스 1이 된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곱하면 2알파가 되는데 이 값은 얼마냐면 k가 되더라.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k 값과 알파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집어넣으시면 2 플러스 알파는 2알파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넘어오면 알파가 1이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고, 알파가 1이니까 집어넣으시면 따라서 k의 값은 2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플러스 알파의 값은 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이제 8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자, 2차 함수 y는 k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y는 4x 마이너스 3보다 항상 위쪽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k로 나와 있습니다. k 값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가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k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인 형태가 나오는데 항상 어떤 직선보다 위쪽에 있을 수는 없다. 언젠가는 내려가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k가 항상 양수일 때에 한해서 주어진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서 항상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걸 하나 먼저 생각을 하시고 k의 값은 양수해야겠다라는 거 먼저 하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k에 해당되는 값들을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y는 k의 x의 제곱 플러스 2k의 x고요. 플러스 1이 있다. 이와 같은 2차 함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직선이 있냐면 4x-3이 있다. 자, k가 양수라는 것을 좀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인데 기울기가 4인 직선보다 위쪽에서 나타나려면 이런 형태가 되어야겠죠. 물론 위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접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요놈과 요놈을 갖다고 놓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k의 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k-2의 x가 될 거고요. 넘어왔더니 플러스 4는 0, 뭐 이런 형태로 될 텐데요. 두 개를 갖다고 놓고 풀었을 적에, 그럼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주어진 놈이 항상, 네, 요놈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 해당되는 판별식을 보시면, 네, k-2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k 곱하기 4.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놈을 정리해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이 범위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개를 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고요. 그 다음에 요거 했더니 마이너스 4k 이렇게 될 건데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정리를 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때 해당되는 2차 부등식을 푸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어쩔 수 없이 귀찮지만 근해 공식을 써서 k의 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k의 값을 찾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해당되는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죠. 4 플러스 루트 12, 4 마이너스 루트 12 이렇게 해서 k의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자, 문제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3점 얼마죠? 따라서 이건 0점 얼마고요. 요거는 7점 얼마 겁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정수 k의 값은 7개가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주어진 직선이 3개가 있다. 직선의 방정식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만 있어야 되냐면 2개만 있어야 된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먼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일치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지금 10번 문제는 세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일단은 우리는 세 개의 직선이 만나는 점이 토탈 3개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만나는 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데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되면 만나는 점이 토탈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되냐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한 놈과 평행하게 되면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2개만 만들어질 거예요. 되셨나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번에는 이 직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어져도 교점이 2개만 나오겠죠? 한 놈, 두 놈.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이런 케이스 말고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직선 이렇게 돼버리면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뿐이 없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10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대로 답을 구하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하나의 직선이 두 직선 중에 한 놈과 평행한 케이스를 찾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하나 나올 것이고 이런 경우가 하나 나올 것이고 각각에 대해서 A의 값을 2개를 찾으셔서 그 A의 값의 합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일단 보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로부터 이제 우리가 각각에 해당되는 무엇을 찾을 거냐면 기울기 찾아갈 겁니다. 기울기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 해당되는 기울기, 첫 번째 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리고 두 번째 거에 해당되는 기울기는, 첫 번째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자, 기울기. 자, 첫 번째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두 번째 거는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A-3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거 기울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자,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구나. 그러면, 자, 얘랑 어떻게 될 때? 기울기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얘랑, 주어진 놈이 이번에는 얘하고 같아지는 경우.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같아지는 경우로 생각하면 3분의 A-3이 마이너스 2인 경우고요.
이때 A의 값은 얼마냐면,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번에는 요렇게 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 번째를 생각했더니, 이번에는 2분의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인 경우.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이번에는 A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아니네요. 2가 나오겠죠? 이 경우는 2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A 값이 2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의 값은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와 A가 2인 경우 이 두 가지가 될 것이고 얘네들을 더하시면 그 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이제 11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삼각형 ABC인데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직각삼각형의 변 BC의 길이가 15,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20으로 나와 있는데 선분 AC의 3대2 내분점에 해당되는 점은 P라고 놨고 그 다음에 선분 AB 위에 있는 점을 Q라고 놨는데 P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어진 직각삼각형을 좌표평면 위에 올려놓고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 길이는 현재 15고요. 이 길이는 현재 20입니다. 자,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고요. 이 P점의 좌표는 3대2이기 때문에 0,8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 선분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요. 삼각형을 좌표평면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분 AB의 위에 있는 어떤 점 Q를 생각했을 때 PQ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이렇게 P에서 직선까지 수순의 발의 거리가 즉 PQ 사이의 최소값이 될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현재 3분의 4고요. y절편에 해당되는 놈이 20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텐데 이걸 정리를 좀 하시면 4x-3y 플러스 60은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0,8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0,8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하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했더니 16 플러스 9네요. 0 집어넣고 그러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60 이렇게 될 테니까 정리하시면 5분의 36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주어진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요. 그림 하나만 좀 정확하게 좀 잘 그려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반지름이 2인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0은 0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원의 방정식이 있네요.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식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고요. 자 또 다른 원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0은 0인데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x-8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원과 이 원이 두 개의 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제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고요. 얘네들을 먼저 좌표평면선에서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그리고 반지름이 2인 원, 똑같이 이렇게 반지름 2인 원 두 개를 그려놓고 출발을 할 겁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떤 점 A, B라는 라지 A에 해당되는 점이 있는데 그 라지 A라는 점에서부터 첫 번째 원에 해당되는 점까지의 최단 거리에 해당되는 점과 두 번째 원에 해당되는 가장 짧은 거리에 해당되는 그 점을 얘를 B1, 여기를 B2라고 하면 삼각형 A, B1, B2가 여기 이제 여기 문제에서 C1이라고 했죠? A, B1, C1에 해당되는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될 때, 그때 A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정삼각형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점인지 모르겠는데 A라는 점이 있고 이게 A, B라고 합시다. 근데 이 점에서 이 원까지 가장 짧은 지점에 해당되는 놈은 여기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케이스겠죠? 요 길이가 2입니다. 반지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A서부터
요 중심까지요. 그래서 반지름 이 부분을 뺀 값이 가장 짧아지는 그런 거리를 만족하는, 즉 요게 B1일 거고요. 요게 C1이 된다. B1, C1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서 A, B1, C1에 해당되는 요 점이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 된다. 그럼 우리는 결국은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서 그놈으로부터 A, B라는 점의 좌표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이 원의 방정식이 위에 거고 이 원의 방정식이 아래 거기 때문에 이 중심은 0,0이고요. 이 중심의 좌표는 8,0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놈으로부터 우리는 바로 아실 수 있는 게 해당되는 A라는 점의 X성분, 즉 스몰 a 값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은 X가 4일 때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A는 4라는 거 먼저 하나 확인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반지름이 2인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여기가 2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값은 60도가 되겠죠. 따라서 1대1의 루트 3으로부터 여기 길이가 1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길이가 1인 거 아실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냐면 전체가 8이었는데 양쪽에서 1씩 뺐기 때문에 여기는 6이 되는구나. 즉,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6이 되고 따라서 이 길이가 3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대1의 루트 3을 적용을 시키면 이 길이는 6이 될 것이고요. 이 길이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3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되셨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높이 확인합시다. 이 높이는 얼마냐면 1대1의 루트 3이니까 이 높이 또한 루트 3이 될 겁니다. 되셨어요? 따라서 B점의 좌표는 얼마다? 4 루트 3이구나. 따라서 B는 4 루트 3. 그래서 A, B에 해당되는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A, B라는 값은 4 루트 3이 될 것이고 따라서 A 곱하기 B에 해당되는 값은 16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13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십시오. 자, 4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1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의 k 플러스 2의 x는 0이다. 상수항이 현재 없는 상태네요. 자, 주어진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그때 k 값을 정하는데 그 k 값들의 합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 먼저 인수분해를 통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x가 모두 들어있으니까요. x로 먼저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텐데 x의 세제곱 플러스 2k-1의 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됐습니다. 자, 일단 x로 묶은 상태에서 두 번째 만들어진 이 식이 x에 대한 3차식이죠. 자, 조립제법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조립제법을 이렇게 써보면요. 자, 1, 2k-1, 마이너스 k 플러스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그래서 1, 1은 1이고요. 올라가면 2k가 되겠네요. 2k를 계산했더니 k 플러스가 2가 되고 k 플러스 2 하면 0 되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됐냐면 x-1에 x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되더라. 이렇게 4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어진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 3개다 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얘가 뒤쪽에 주어진 2차식에 해당되는 놈이 중근을 가지면 3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놈의 판별식을 먼저 좀 보시면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k-2 얘가 0이 되면 중근이 되어서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때 얘를 만족하는 k의 값은 여기가 2고 1일 테니까 k가 2인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와 같은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K가 2일 때, K가 2란 얘기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X가 빠졌네요. 2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실근은 0, 1, 마이너스 2.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세 종류가 나오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은 결국은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돼버려요. 따라서 이 경우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만드는 데 실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능한 k값은 이거 하나만 가능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 놈을 인수분해를 했을 적에 여기에서 x 이퀄 0이라는 근을 가져서 중근을 만들고 또 다른 근을 만들 수도 있죠. 또는 x-1이라는 인수를 만들어서 여기서 중근을 만들고 얘와 또 다른 놈이 또 다른 하나의 근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얘가 무엇을 갖는다?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x라는 인수를 갖더라. 따라서 첫 번째 여기서 x라는 인수를 갖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k가 마이너스 2인 경우고요. 되셨나요? 여기다가 0 집어넣어서 는 0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수정리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을 x-1을 인수로 갖는 경우는 여기다 1을 대입해서 0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이때는 k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되셨습니까? 그런데 아까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여기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k가 마이너스 2인 경우는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어떤 형태가 되죠?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x 마이너스 2의 x 제곱 마이너스 4x가 돼서 x 이퀄 0을 중근으로 갖고 1과 그 다음에 4를 또 다른 근으로 갖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가능해지겠네요.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는 형태에 해당되는 k값은 k가 2일 때와 k가 마이너스 2일 때 따라서 이 k값들의 합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연립부등식 문제를 풀어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어진 문제의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필요로 한 범위를 좀 찾아서 그때 a-b의 값은 어떻게 되니? 라고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봤더니 첫 번째 부등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두 번째 부등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 주어진 두 개의 부등식 연립해서 공통부분 찾아서 필요한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먼저 정리 좀 해볼까요?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5, 2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x의 범위를 어떻게 찾으실 수 있냐면 얘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5, 4, 마이너스 2에서부터 5까지 해당되는 값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바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2, x-k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x의 범위가 k 값에 따라서 범위가 좀 나누어질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얘네들을 먼저 수직선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2에서부터 5까지 색칠되어 있고요. 둘 다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의 경우는 k가 2보다 큰 경우 되셨나요? 여기에 2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k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서 양쪽 바깥으로 표현되는 부분과 지금 주어진 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5 사이에 해당되는 공통 부분에 해당되는 x의 개수가 토탈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4개가 나와야 되더라.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가 2란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해서 이미 여기에서 몇 개가 만들어져요? 4개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k의 값이 이쪽에서는 공통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수 x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k 값은 이렇게 해서 k가 결정이 된다면 이 위쪽에서부터 결정되면 상관이 없겠네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때 결정되는 K의 값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값이 얼마냐면, 이때는 K가 5겠구나. 되셨습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 A에 해당되는 값은 이게 바로 5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K가 2보다 작은 쪽에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한번 수직선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5고요. 여기가 2인데, 자, 이번에는 K가 2보다 작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죠. K가 2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 2와 5 사이에서 만족하는 정수의 값이 3, 4, 5, 3개가 있죠.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적어도 하나는 만들어내야 돼요. 따라서 만들 수 있는 K값은 이렇게 나타날 텐데 여기서 하나의 정수 X값만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K가 마이너스 1까지 올 수 있겠네. 따라서 K값의 가장 커지는 경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음수 중에서 가장 큰 음수값이 마이너스 1이겠다. 이게 바로 B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A-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B는 5 빼기 마이너스 1 해서 6 이렇게 해서 답이 5번이 되겠다. 자, 이제 15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 좀 보십시오. 문제가 좀 길게 나와 있죠.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가 주어져 있고요. 선분 A, B, B, C, C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각각 DEF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DEF 내부에 P점이 존재해서 PD의 제곱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PF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삼각형 DEF의 내부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B, 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점을 좀 찍어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 A다. 그래서 마이너스 3, A다. 뭐 어딘지 모르겠네요. 마이너스 3, A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점은 3, 0. 3, 0이고요. 이게 B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점은 0, 마이너스 6인데,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C라는 점은 0, 마이너스 6인데, 다음과 같이 A, B, C에 의해서 결정되는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 라고 했고, 이 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2대1로 내분하는 점 DEF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대1로 내분하는 점에 해당되는 DEF가 예를 들어서 뭐 D, E, F 이런 형태로 잡힌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삼각형 내부에 어떤 점 P가 존재해서 PD, PF, PE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고 싶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하시면 문제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요놈을 일정한 비율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하는 점들을 DEF로 잡았을 때요. 요 안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하나 활용을 하시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세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요 안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다? 일치한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DEF의 내부에 어떤 점 P가 존재해서 PD, PF, PE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된다. 자, 우리가 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할 때 내부에 어떤 한 점 P로부터 A, B, C라고 한다면 세 점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은 무게중심이죠. 그래서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 플러스 PC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된다. 라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하시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큰 삼각형에 3개의 꼭지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큰 삼각형과 일정하게 2대1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대1로 내분하고 있는 점들을 생각을 하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같다라는 것 첫 번째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에서 각각의 삼각형의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항상 최소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하면 주어진 문제상에서의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점 P라는 놈은 결국은 PD, PF, PE가 최소가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P라는 놈은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같은 B로부터 만들어진 놈이기 때문에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무게중심을 우리가 뭐 P라고 하면 PD, PE, PF의 제곱의 합이 최소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작은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 점 P는 곧 작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된다. 따라서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P점의 좌표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B, 0이다 라고 했네요. 그죠? 그럼 B, 0이니까 P라는 놈은 요 X축 위에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P라는 점은 B, 0인데 이 P, 0이라는 이 점은 큰 삼각형에서의 꼭지점으로부터 결정되는 무게중심과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무게중심에 해당되는 좌표는 각각의 꼭지점의 좌표에 X성분과 Y성분을 모두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B라는 값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0. 그 다음에 Y성분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분의 A 플러스 0 마이너스 6.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놈으로부터 B점의 좌표가 얼마구나. B의 값은 0이다 라는 거 먼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A의 값은 여기서 A는 얼마구나. 6이다. 이렇게 확인이 먼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A의 좌표에 A 좌표의 Y성분에 해당되는 A 값과 그 다음에 이제 P점의 X성분에 해당되는 스몰 b에 해당되는 값들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찾아놓고 난 다음에 요 놈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A 값과 B 값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A 플러스 B가 4냐고 묻고 있는데 A와 B를 더했더니 6이 됐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 삼각형 DEF는 직각삼각형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B의 값이 나왔고 A의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A의 값이 6이면 6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요 점에 해당되는 2대1, 2대1, 2대1 내분점들을 우리가 쭉 찾아보면 우리가 주어진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비교적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요 점의 좌표는 1,2가 되고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선분 FD라는 놈은 X축이 평행하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4가 돼서 결국은 D2라는 놈은 Y축의 평행한 형태에 해당되는 변이 되겠네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DEF라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DP, 그 다음에 EP, 그 다음에 이제 FP에 해당되는 놈의 제곱의 합은 얼마냐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P점의 좌표가 B라는 놈이 0이 났기 때문에 이거 0,0에서부터 각각의 점까지의 거리구나.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 제곱에 해당되는 합을 계산을 하시면 해당되는 값이 30이 되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번은 답이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제 16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서울고등학교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15번, 16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좀 어렵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16번. 16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착각하는 순간에 문제가 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부터 좀 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표 평면에 4개의 직선이 있는데, 직선인데 그 직선이 어떤 직선이냐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a는 0이야. x 플러스 y 마이너스 a는 0이구나. 그런데 a의 값이 1, 2, 3,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 4개네요. a에 따라서 변하는 직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이 있는데, 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 중심이 r, r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직선과 원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r이라고 그랬어요. 중심이 r, r이고 반지름이 r일 때에 이 4개의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r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fr이 0이 되는 자연수 r의 최소값을 r1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f1 플러스 r1은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f1부터 먼저 좀 볼까요? F1은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이런 원과 4개의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원과 4개의 직선의 교점의 개수. 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1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R1은 이 4개의 직선과 교점이 생기지 않게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에 해당되는 중심의 좌표, 즉 반지름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은 겁니다. 문제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얘를 먼저 그림을 통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좌표 평면을 먼저 좀 그려놓고요. 자, 이렇게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형태의 모양을 먼저 좀 모는 종이처럼 좌표 평면을 표현해 놓고 난 다음에 그놈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일단 여기가 X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리시면 문제를 푸시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A가 1인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Y절편이 1인 직선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2면 이런 직선을 의미하고요. A가 3일 때는 이런 직선, A가 4일 때는 이런 직선을 의미하게 된다. 되셨습니까? 직선이 4개가 있죠. A 값에 따라서 4개의 직선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원은 중심이 r, r이고 반지름이 r이라 그랬죠. 우리는 먼저 F1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중심이 1,1입니다. 여기가 1,1이고요. 여기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은 이런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럼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따라서 F1에 해당되는 값은 얼마다? 6이 되는 것 확인이 가능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중심의 좌표가 1,1, 2,2, 3,3, 4,4, 5,5 이렇게 쭉 나타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원들 중에는, 이 4개의 직선과 교점이 생기지 않는 원이 있더라. 중심의 좌표가 1,1서부터 시작해서 2,2, 3,3 차근차근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반지름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원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반지름도 커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만나다가 어떤 순간부터는 이 직선과는 만나지 않는 형태의 원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중심이 3,3인데 반지름이 3인 원 이렇게 그려보면 만나죠. 그죠? 4,4인 경우도 반지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만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5,5, 6,6일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해당되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확인을 하셔서 반지름이랑 비교를 하시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4,4는 확실히 만나는 걸 알겠고요. 5,5도 대략적으로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6인 경우를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6,6일 때. 중심의 좌표가 6,6이고 반지름이 6인 경우. 그러면 자,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4는 0 이런 직선이고요. 이 직선과 6,6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6,6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루트 2분의 6 집어넣었더니 8이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4 루트 2가 됩니다. 4 루트 2가 되는데 이거는 4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루트 32가 돼요. 되셨습니까? 그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32. 그런데 이때는 반지름이 얼마냐면 6. 즉, 루트 36보다는 어떻죠? 더 작네요. 따라서 반지름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수 있냐면 이 경우는 6,6에서 반지름이 6인 원을 이렇게 그리면 이 네 번째 직선과는 만나겠구나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 7,7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7,7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7,7인 경우는 또 이렇게 되겠죠. 7,7과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하시고 반지름과 다시 비교를 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시면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2분의 고요. 집어넣었더니 10이 되겠네요. 얘는 정리를 하면 5 루트 2가 될 거고요. 얘는 루트 50이 되는데 이때는 지금 현재 반지름이 7,7을 원의 중심으로 가는 경우는 반지름이 얼마가 되죠? 루트 49가 되겠죠. 7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루트 49보다는 얘가 어떻다? 더 크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7,7이고 반지름이 7인 원부터는 이 네 번째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제로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R1의 값은 얼마다? 7이 됩니다. 그래서 F1 플러스 F1이 6이었고 R1이 7이기 때문에 F1과 R1을 더하면 최종적인 결과는 13이 나오겠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제 17번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17번부터는 이제 주관식 문제고요. 자, 17번부터는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17번 보시면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A, B의 값을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서술하라고 했죠.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절대값 X-A에 해당되는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A와 3 플러스 A로 결정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범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B까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A 값과 B 값의 각각을 구하시면 여기서 A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B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A의 값은 1이 나올 거고요. B의 값은 4가 나온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17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자, 18번 보시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점이 A와 B가 있는데 A는 마이너스 2,7이고 B는 2,3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직선 AB 위에 어떤 점 C가 존재하는데 그 C라는 점은 뭐냐면 3 곱하기 선분 AC의 길이는 선분 BC의 길이와 같다. 되셨습니까?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임의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이 뭐냐면 하나는 마이너스 2,7이고 하나는 2,3이다. 이 직선 위에 어떤 C가 존재한다 그 얘기죠.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C라는 점이 만약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그냥 평면상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C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AC, 선분 AC 대 선분 BC의 길이는 결국은 1대 3, 그죠? 1대 3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3AC는 BC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곧 바로 얘를 의미하게 되고, 얘가 이 C라는 점이 평면 위의 점이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C와 BC의 길이가, 그림 조금 이상하네요. 여기가 1대 3이에요. 그죠? 1대 3에 해당되는 점을 의미하게 된다. 자, 이와 같은 형태에 해당되는 것들 여러분들 좀 많이 학교에서 배워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해당되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의 조건상에서 이 C라는 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림을 다시 정확하게 좀 그려볼게요. 자, C라는 점의 좌표가 AC와 BC에 해당되는 길이의 비가 1대 3이니까 이렇게 쓸까요? 1대 3. 평면 위에 있는 전체의 점이라면 1대 3에 해당되는 길이를 유지하는 평면 위의 점일 텐데, 그것은 곧, 자, 선분 A, B의 1대 3 내분점과 1대 3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1대 3 내분과 1대 3 외분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그럼 C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겠네요. 그죠? 네, 그림을 조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C라는 점은 1대 3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도 1대 3이고 이렇게도 1대 3이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원위의 점 중에서 결국은 선분 AB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얘와 얘를 의미할 거예요. 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C의 좌표는 A와 B의 1대 3, 이건 내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외분이 된다. 그래서 얘는 1대 3 내분, 얘는 1대 3 외분점이 되겠죠. 그래서 두 점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각각 구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값을 구하실 수 있게 된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점의 좌표는 하나가 내분점에 해당되는 경우 주어진 놈의 내분점은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1대 4 외분점은 마이너스 4,9가 된다. 되셨죠? 지금 그림을 그냥 임의로 잡아갖고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19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9번도 이제 문제가 좀 길고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거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표 평면 위에 동시에 출발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프까지 막 나와 있고 한데요.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는 세 점 ABC가 있다. 여기다 평면을 그리겠습니다.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자, 한 점은 A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이 길이가 6입니다. 하나는 B가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한 점, 또 다른 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A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고요. B는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C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조건이 나와 있냐면 세 점 ABC가 초당 3, 6, 루트 2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얘는 t초 후에 얼마만큼 움직였냐면 얘는 초당 3씩 움직이죠. 3은 A라는 점은 따라서 마이너스 6 플러스 3t가 돼요. 됐습니까? A점에 해당되는 움직이는 이동거리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A점에 해당되는 놈을 좌표로 표시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3t, 0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B라는 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죠. 자, 참고로 자,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는 플러스,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B라는 점은 0,0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얘는 B라는 놈은 초당 6씩 움직인다고 그랬죠. 따라서 B라는 점의 좌표는 X좌표는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에 해당되는 놈이 T초에는 마이너스 6T가 될 것이다. 되셨나요? 자, 이제 C라는 점의 좌표를 볼 건데요. C는 이렇게 루트 2를 간대요. 초당. 그러면 X성분과 Y성분으로 분리시켜서 보게 되면
A가 초당 루트 2씩 가면 초당 2씩 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따라서 C점의 좌표는 T초 후에 T, 마이너스 T가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좌표로 표현을 하면 A, B, C의 좌표가 모두 결정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세 점 A, B, C가 똑같이 이와 같이 움직이는데 세 점이 일직선에 올라가게 되는 시각은 출발 후에 몇 초 후냐. 자, 얘는 이렇게 출발했고 얘는 밑으로 얘는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고 있죠. 여기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세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 몇 초 후에 그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나타나게 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 세 점으로부터 결정되는 기울기가 일치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주어진 점의 좌표로부터 각각에 해당되는 기울기 요렇게 또는 요렇게 해서 해당되는 기울기의 값이 어떻다? 같아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자, 우리가 AB 그 다음에 AC를 가지고 아니면 뭐 BC를 가지고 이와 같이 기울기를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AB로 결정되는 기울기부터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기울기를 계산을 하면 자, 뺄게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3t-6이고요. 자, 이 점에서 이거 빼면 6t가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BC를 가지고 기울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BC를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면 뺐더니 마이너스 t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에서 t를 뺐더니 플러스 t가 돼서 이거는 부호까지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5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는 선분 AB의 기울기고 이쪽은 선분 BC의 기울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선분 AB의 기울기, 직선 AB의 기울기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기울기고 얘는 선분 BC로 이루어지는 직선의 기울기죠. BC의 기울기.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으면 우리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계산을 하시면 정리를 했더니 이거 2로 먼저 약분을 좀 하고요. 약분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3으로 약분해야겠네요. 자, 3으로 약분을 했더니 t-2분의 3t는 5가 돼서 넘어갔더니 3t는 5t-1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t의 값은 얼마가 되죠? t의 값은 넘겼더니 여기가 3으로 약분했으니까 여기 3이 아니고 2죠. 네. 그래서 여기가 2니까 정리를 했더니 t의 값은 3분의 10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문제는 A점, B점, C점이 t가 3분의 10이 지나고 나면 즉 3분의 10초 후에 세 점 A, B, C는 한 직선 위에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1번 문제를 풀 적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도 좀 이제 복잡한 형태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문자를 여러 가지를 쓰고 있어서 그렇게 어렵다.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어려워.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동원을 하시면 필요한 것들을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 값들을 찾기가 좀 쉬워진다라는 것을 항상 수학 문제를 푸실 때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x 마이너스 2b의 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주어진 원이 이게 어떤 원이냐면 자, 표준형으로 좀 바꿔볼게요.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뀌죠.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자, 이 원은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면 a, b이고 반지름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라는 원이다 라는 것을 알겠는데 자, 문제의 조건에서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7,0이고요. q점의 좌표는 q,0 그 다음에 이제 r이라는 점이 0,r, s라는 점이 0,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x축, y축과 만나는 4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는 PQ, 하나는 y축과 만나는 점은 뭐 예를 들어서 S,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R,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S가 위쪽에 있는 것은 이유가 단하고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S의 값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한 점이 하나가 4-루트 7이야. 되셨나요? Q점의 좌표보다 더 작은 형태래요. 그럼 여기가 4-루트 7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Q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 두 개의 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y가 0일 때입니다. y가 0일 때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y에 0을 대입하면 모두 x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이 되겠죠.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y가 0일 때를 생각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x 플러스 c는 0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되셨나요?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주어진 문제로부터 A, B, C는 무슨 수다? 자연수다. 아, 그럼 얘네들은 모두 자연수구나. 즉, 얘네들은 뭐예요? 아, 자연수를 개수로 하는 2차 방정식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 한 근이 X축과 만나는 교점에 해당되는 한 근이 4-루트 7이면 이 점은 당연히 4 플러스 루트 7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유리계수상에서의 한 근이 이와 같은 무리근을 가지면 반드시 켤레 무리근을 갖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Q점의 좌표를 우리가 바로 4 플러스 루트 7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 가운데 있을 테니까, 그죠? 요 점의 좌표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오면 될 테니까 요 점의 x좌표는 4가 되겠네. 따라서 a 값은 4가 될 거고요. 되셨어요? Q점의 좌표 구해졌죠? 4 플러스 루트 7입니다. 요걸 찾기가 처음에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C의 좌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C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보시면 주어진 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C의 값은 이렇게 됩니다. 자, 해당되는 요 점의 좌표가 현재 A, B이고요. 중심의 좌표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X축과의 교점으로 결정되는 두 근이 한 놈은 4-루트 7, 한 놈은 4 플러스 루트 7일 테니까 두 개에 해당되는 근의 곱이 C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따라서 C의 값은 16-7 해서 9가 됩니다. 그래서 A 값과 C 값과 Q의 좌표에 해당되는 값을 1번에서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원위의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0,s야. 자, 위에 있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단, 아래 값이 s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여기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기울기가 얼마래요? 1이랍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하는 직선까지 이렇게, 수선을 그어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수직일 테니까, 요 두 점에 해당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a-0분의 b-s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근데 아까 a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4라고 계산을 해놨죠? 따라서 우리는 요 놈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s-b의 값은 얼마다? 4가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관계식을 먼저 하나 이렇게 찾았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S라는 점도 그렇고, 여기 R이라는 점도 마찬가지고요. 이 S라는 점과 R이라는 점은 X가 얼마일 때냐면, X가 0일 때구나. 따라서 이 주어진 식에서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어떤 형태로 관계식이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Y의 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C의 값 아까 구해놨네요. 9는 0이다.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결정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의 좌표는 y좌표가 0,s고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0,r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로부터 S 더하기 R이라는 값은 2B가 될 것이고요. S 곱하기 R이라는 값은 9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B에 해당되는 놈이 얼마냐면, B는, 넘겼더니 S-4구나. 대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2에 S-4니까 얘는 2S-8이 될 거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넘어가고 넘어갔더니 S의 값이 요 놈으로부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S는 R-8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S에 해당되는 값이 R-8이 나올 것이다. 넘겨서 지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넘겼습니다. 되셨나요? R 플러스 8인가요? 네, R 플러스 8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그죠? 우리가 이제 원하는 형태에 해당되는 값들을 찾아가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이 값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S의 R, 우리가 R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할게요. 식을 정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놈은 R에 해당되는 놈은 S로 바꿔서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R의 값이 얼마냐면, S-8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 놈으로부터 S의 S-8은 9가 되니까 S제곱 마이너스 8S 마이너스 9는 0이 될 것이다. 되셨나요? 그래서,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9, 1,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테니까 S의 값은 9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양수값이니까 위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S의 값이 9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S가 9라는 거 알았으니까 S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 R의 값은 1이고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의 값, 나왔으니까 따라서 B의 값은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B의 값은 5가 되는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B에 해당되는 값이 5가 되는 것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023학년도 소하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풀이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